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2월 8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진핑 인민해방군 부대 시찰, 군사훈련, 전투준비 강조.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비서, 중국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4일 공군부대를 방문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특수항공부대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를 대표해 인민해방군과 예비군 대원들에게 설 명절 축하 인사를 보냈다. 시진핑 주석은 군병원을 방문해 코비드-19 예방 문제를 강조했다. 또 경납고에 방문해 부대의 기본 상황과 주요 전투 장비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대 전쟁에서 정부 통제권이 전쟁 승리의 열쇠라면서 첨단 장비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문 인력의 훈련을 강화하며 맞춤식 대결 훈련을 강화하고 전투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행부대의 훈련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돌아봤다. 시진핑 주석은 군인들의 훈련과 생활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끝으로 군부대 장병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하며 당중앙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 방역 통제 정상화, 훈련과 준비 종합적으로 강화, 각종 과업 진전 등의 성과로 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설 기간에도 국가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전투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군 쇠무기 개발 박차. 최근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이란이 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타스 통신은 6일 이란이 어깨 발사식 미사일과 하이브리드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열었다고 전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무하마드 후세인 바케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단거리 대공 미사일을 생산하는 가장 독특한 공장 중 하나라면서 현대적인 레이저, 광학기술 덕분에 대공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휴대용 로켓 발사기를 다양한 전술 조건에서 군대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입에 의존했던 것을 자력 생산하게 된 사실에 주목하며 이란은 현재 저고도 및 중고도에서 대공 방어에 사용되는 여러 어깨 발사식 공격무기 제조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케리 참모총장은 또 하이브리드 고체 추진체 공장에 대해서는 지상전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속도를 더 늘릴 필요가 있었다면서 새로운 고체 연료는 지대지, 대전차, 방공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타미 국방부 장관은 군대가 모든 장비와 무기를 제조하는데 거의 자급자족에 이르렀다면서 제재의 어려운 조건 하에서 방위산업에서의 고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체득했고 오늘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란이 자체 기술력의 무기 제조에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란군이 무장력 분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대법 19일 대선 소송 심리 여부 검토. 미 연방대법원이 19일 시드니 파웰, 린 우드 변호사와 트럼프 대선 캠프 등이 제기한 선고 소송의 심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조지아주에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행위에는 선거 관리들의 우편투표 확대, 우편투표 보안 조치 부족, 투표기 문제, 선거 참관인의 접근 차단 등이 포함된다. 시드니 파웰, 린 우드 변호사는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각각 인증 철회를 요청하는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고 공화당 켈리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 선거 결과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캠프는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중단하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원고들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원했으나 대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일 이후로 미뤄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면서 소송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존 이스트먼 변호사는 이미 시일이 지난 사건이지만 법적 쟁점에 대해 법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펜실베이니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켈리 의원 소송을 진행 중인 그레그 변호사도 소송 취하의 의사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입장을 같이 했다.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법무장관의 대선 무효 소송을 당사자 적격 부족 이유로 각하한 대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불법 입국자 하루 3,000명씩 체포. 바이든 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으로 미국 멕시코 국경 지역 불법 입국자 수가 급증했다. 미국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3일 국경 지역의 불법 입국자가 하루 3,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 발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폐쇄 정책이 뒤집힐 기미가 보이면서 불법 이민자 수는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난민 수용 한도를 12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킨 바 있다. 현재 미국 내 약 1,45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중 대다수는 남부 국경 지역이나 이민자 피난처주에 있다. 그러나 이는 추정치일 뿐 실제 숫자는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친중 이미지 벗으려 강경 발언 쏟아내. 5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임명훈 중국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의 인권 민주주의 문제를 거론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계속되는 강경 발언에 친중 이미지를 벗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 외교 담당 정치국원 양제츠와의 첫 통화에서 미국은 홍콩, 티베트, 신장의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옹호한다면서 버마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중미 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선 중국의 활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 책임론을 내세웠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에브릴 헤인스 D&I 국장, 데이비드 코언 CIA 부국장 등 34명의 민주당 인사가 연계된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를 설립했다.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는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원받도록 연결하는 회사다. 블링컨 장관은 내정자로 지명된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13959에 의해 반역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책 기조의 변화가 아닌 친중 반역 이미지를 벗기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다. 2월 8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